네, 앞으로의 계획은요,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주에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 방송은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려서 방송되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데 그 결정 이후에 오히려 이 방송을 꼭 보고 싶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법원은 왜 이 방송을 방송되지 못하도록 했던 건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일단 그 부분부터 알아보죠. 뭐 네. 법원이 네. 왜 지난주에 이 방송을 못하도록 결정한 건지. 어쨌든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 그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여서 구속 기소됐던 그 여자친구 1심, 2심은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결국 무죄확정 판결됐죠. 그쪽에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왜냐 내용은 야 이게 나가면 마치 나를 범인인 것처럼 만들잖아. 내 인격권에 침해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재판부의 판단 보실게요. 해당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유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보기 어렵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이 입힐 우려가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방송에서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 그다음에 방송됐을 때 훼손될 수 있는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의 인격권 침해되는 게 큰 건지 국민의 알 권리 같은 공공의 이익이 큰 건지 두 개를 놓고 이게 저울에 놓고 달아봤더니 예. 공공의 이익보다는 아무래도 인격권 침해 부분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방송하지 말라라고 일단 남부지방법원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말이죠.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런 가처분 신청이 뭐 자주 들어오는데 SBS뿐 아니라 다른 방송도 법원에서는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우선시하고 혹시 그 방송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의 반론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론권을 보장하라. 이런 어떤 부대 조건을 달아서 방송을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허락하지 않은 거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론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방송에 한 그것이 알고 싶다 60분 분량이 되면 예를 들면 그중에서 10분 분량이 법원이 봤을 때 야 이건 누가 봐도 그 여자친구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내용인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 부분 일부만 예를 들면 드러내든지 수정하든지 삭제하든지 변경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통으로 방송 자체를 결방을 할 수 있게 방송 금지 자체를 인용하는 예는 아주 많은 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는 이례적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예전에 좀 제가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서혜순 씨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 씨의 전 그 부인. 예. 그 이상호 기자가 서혜순 씨에 대한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영화는 서혜순 씨를 거의 범인으로 단정하는 영화라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도 서혜순 씨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나중에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 영화 내용은 허위 사실을 밝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당시에 이 영화가 상영됨으로써 서혜순 씨가 입는 피해보단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이나 알 권리가 크다라고 해서 상영금지 가처분을 기각을 시켰거든요. 당시에 서혜순 씨 얼굴도 공개되고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 프로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저도 못 봤죠. 방송이 안 됐으니까. 그 여자친구가 누군지 이름, 얼굴, 신상명제 이런 것들이 저는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방영된다고 해서 그 전 여자친구 본인과 그 가족들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옆집 사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줌마 같은데? 라고 알고 그 전 여자친구의 인격권이 침해될 만한 내용이었을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법원이 이번 결정은 조금 과한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요? 우리 가처분과 PDF나 제작진이 그러니까 이게 피고가 아마 피고를 누구 잡았는지 예. 모르겠는데 SBS 이제 본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났거든요. 그럼 가처분에서 지면 그것을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내는 걸 예. 가처분 이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민사재판에서 1심 지고 2심 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아마 제 생각에 했을 것 같은데 그 가처분 이의 신청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일단 고 김성재 씨의 동생 김성욱 씨가 저는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뭐 누구를 처벌하기보다는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고 하면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8만 명이 저게 어제 시점인지 오늘 오전 시점인지 말이죠.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8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일단 동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8만 7,751명.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도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얘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제작진과 한국 방송 PD협회 연합회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께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부로 결정에 대해서 한국 PD연합회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은 엄연한 공적 사건이고 이를 밝히려는 보도행위 금지는 사전 검열과 다르지 않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라 미제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의도를 갖고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청자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 그리고 제작진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편을 준비했던 PD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김성재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당시 법원 판결, 누군가는 용의자로 체포가 됐고 기소가 됐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재판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당시에 그 여자친구 아마 모 대학 치대에 당시에 다니고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치과 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속기사가 됐고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검찰은 아마 사형을 구형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1심, 2심에서는 유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됩니다. 예. 결국 두 가지인데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 김성재 씨가 이 동물 마취제의 어떤 중독돼서 사망했다라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재 씨의 팔에 자 보시면 국가서 발표를 보시면 청장염 급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판정했는데 시신에서 동물 마취제 졸리틴이 검출됐다는 거고 주사 바늘이 28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김성재 씨 팔에 이 주사를 놔서 사망하게 한 거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걸로 여자친구가 용의자가 된 거고요. 보시면 오른팔에 28개 주사바늘 자국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아마 김성재 씨가 왼손잡이가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오른손잡이라고 그렇죠.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오른팔에 주사를 놓을 수 없으니 이건 누군가 놔준 게 아니겠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살해한 것이다라고 검찰은 본 거고 1심, 2심은 유죄로 본 겁니다. 대법원은 왜 뒤집어졌느냐. 당시에 두 가지 맹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라는 게 이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게 과연 치사량이냐 아니냐 여기가 이제 법원이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당시에 제 기억에 이 당시에 그 피고인이었던 그 김성재 전 여자친구의 변호인 측에서 이 내용을 미국에 보내서 판정을 받은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뭐 영화 살인의 추억 보시면은 거기 이제 송강호 씨가 미국에 뭐 FBI에 보냈더니 그 FBI에서 문서가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범인 못 잡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국가수 기술로서는 그 미국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걸 제시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망 시간인데 당시에 이 피고인이었던 전 여자친구가 3시 반쯤에 그 호텔을 떠났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2시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사망 추정 시간을 검찰이 1시부터 새벽 6시 이렇게 잡습니다. 왜?
당시 기술로서는 특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추정 시간이 특정되지 않으니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믿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동물 마취제의 용량이 치사량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을 하는 대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했던 거죠.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 선고받았고 예. 2심에서 무죄 받고 3심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까? 제 기억에 2심에서 뒤집어졌다. 제가 기사를 봤더니 아, 그래요? 예. 2심에서 뒤집어졌고 예. 3심에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당시 취재하셨을 때가 예, 맞겠죠. 예. 주영진의 그 얘기가. 그때 뉴스에는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예. 단신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재 씨 사건에 대해서 왜 저희가 지금 이걸 다루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김성재라고 하는 사람이 가수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가수였는지는 김태현 변호사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화면이 김성재 씨 이제 그 말하자면이라는 노래 첫 예. 방일 거예요. 아마 SBS 인기가 이런 거 예. 기억을 하는데 예. 제가 저걸 봤습니다. 생방으로. 예. 보고 나서 1995년 11월 19일이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왜냐면 저걸 바로 그 다음 날 숨졌기 예, 때문에. 저걸 보고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야 김성재 대박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뉴스에 김성재 뭐 사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 아마 일본가에서는 아마 자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주사바늘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타살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김성재 장례식장에서 이현도 씨가 오열하던 장면도 기억나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전 여자친구가 체포될 때 경찰에 출두할 때 아마 그때 여름인데 목도리로 코까지 가리고 털모자 눌러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이제 경찰에 출두하던 장면들도 네.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2심부터 무죄가 난 거죠.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요. 김성재 씨가 솔로로 독립을 해서 말하자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SBS 인기가요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전에 이현도 씨와 결성한 듀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힙합 열풍 불러일으키고 정말 당시에 대체 불가하다라고 하는 힙합 그룹으로 인정을 받았고 김성재 씨가 계속 생존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정도로 댄스 음악이든 힙합이든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젊은 가수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났는데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닌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도 결론은 내렸는데 범인은 누군지 결국 범인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미제 사건이 되는 것이고 계속 수사를 하거나 재심을 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재수사를 한다고 한들 범인을 단정할 수 있을까? 왜냐면 어쨌든 지금 김성재 씨는 다시 이제 부검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당시 때문에 기록 당시 갖고, 기록을 가지고 예.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어떤 특정 범인을 뭐 잡아서 처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조금 불가능한 측면은 있죠. 근데 다만 그 네티즌들이 이제 제기하는 거,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는 그런 네티즌들의 어떤 마음은 특정한 누구를 지금 범인으로 잡아서 뭐 처벌해 이걸 떠나서 일단 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기록은 당시 여자친구 김 씨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의 준영구 상태로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 준영구로 보존되는 사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와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하더라도 그 영구 보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같은 경우도 기록이 폐기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검찰 보존 사무규칙이라고 기록 보존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보면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은 준영구로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중대한 사건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실제 선고가 됐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쉽게 동의를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준영구 상태로 보존이 돼 있다. 검찰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면 단지 검찰이 저 기록을 준영구로 보존한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젠가 생길 수 있는 상황 변화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거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걸 남긴 겁니까? 글쎄요, 뭐 아까 이제 박준영 변호사 얘기 좀 들으셨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검찰의 어떤 수사 참고 자료나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저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으니 어떤 케이스로 보존을 해서 나중 검사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수사에 참고하라는 어떤 교육용으로 남길 필요 있지 않겠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남겨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저걸 재수사를 해가지고 누구누구가 범인이다라고 발표하느냐 그건 또 사실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건 아마 검찰 그냥 내부적인 자료인 거지 이걸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방법은 없는 겁니까? 방법은 사실 딱히 없죠. 지금.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디까지 이제 파서 어느 정도까지 의문을 던졌는지는 저도 보고 싶고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당시의 기록에서 뭔가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 고유정 씨의 전 의붓아들의 예. 그 사망도 이미 부검 다 끝난 상태 장례가 치렀기 때문에 새로 부검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이건 23년 전 사건이에요. 예. 부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부검이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때 뭘 누락을 했어라든지 뭐 당시에 뭐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죽인 게 맞아요. 뭐 자백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수사하기도 어렵고 설사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제 면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소 자체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 여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 차원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면 당시에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당시의 피고인, 뭐 전 여자친구, 당시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결정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또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재심이나 이제 뭐 재수사보다는 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재수사는 새로운-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게 그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까? 근데 뭐 사실 재심 그것도 길이 별로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아니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여요. 예.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도 야 이거 진범을 잡아가지고 다시 처벌을 하자 이런 차원보다 언론으로서 좀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건 아닐까 저는 뭐 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듀스에서 여름 안에서 이 노래도 참 많은 젊은이들이 당시에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 히트시키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솔로 가수로 독립해서 말하자면 이 노래 부르고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노래는 SBS 인기가요 무대에서 한 번 부르고 나서 다시는 세상에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김성재 씨는 이미 세상에 없고 김성재 씨의 사망 사건을 다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방송되지를 못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예,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성재 씨 기일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만든 SBS 배정훈 PD는 이번 방송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작진이 이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번 방송이 끝끝내 못 나간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법원과 제작진 또 잘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 사건의 진실,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김성재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가, 그 사망 사건의 진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